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는 토크멘터리 공감의 김설입니다. 오늘 토크멘터리 공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여성단체연합회의 임정규 사무처장님, 김원식 문화평론가, 그리고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이준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욜로란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줄임말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2017년 새로운 사회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욜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내일보다는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 제작진이 만나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는 차량 한 대. 여기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 좋아하는 곡 나온다.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는 삶 자체가 즐겁고 참 재미있다. 이게 어떤 목표가 없는 여행은 아니니까요, 저한테. 대전의 한 아파트. 평일 대낮부터 오늘의 주인공이 뭔가를 부산스럽게 준비 중인데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세고해서 좀 여행을 가려고요. 보통은 이제 특별한 목적 없이 뭐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어딘가의 바다, 뭐 산으로 가고 싶다면 어딘가의 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죠. 이 차랑 함께. 오늘의 목적지는 서해안의 한 해수욕장. 여기에서 가기에는 81.9km 나오네요. 그러면은 갈만한 거리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 오늘의 여행을 위해 준비물을 점검하는 나동주 씨. 그의 차 안엔 각종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소형 캠핑카인 거죠. 예, 작은. 그래서 뭐 물론 큰 캠핑카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는 캠핑카지만 뭐 추우면은 옷을 더 따뜻하게 입으면 되는 거고 더우면은 뭐 창문 다 열어놓고 자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 없이 여행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낡고 허름한 중고차를 개조해 만든 작지만 알찬 동주 씨의 캠핑카.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여행하며 벌써 6년째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젊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저 스스로 이제 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조금 또 나름의 익스트림한 예, 여행이니까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또 어떤 젊음에 대한 도전. 저도 나이가 어린 나이는 이제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 차를 만약에 이제 안 가지고 다닐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거겠죠. 저는. 예. 실례지만 나이가 저는 41입니다. 예. 사실 동주 씨는 1년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여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40대에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니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뭐 4, 5일에서 한 2, 3주 정도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좀 여유 있게 여행을 가는 편이에요. 전국 8도, 산과 바다 어디든 그의 목적지가 됐습니다. 그곳에 늘 그의 작은 캠핑카가 함께했습니다. 작은 차라서 경제적이고 더욱 효율적이라는 그는 시골 동네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합니다. 익숙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낯설고 희한한 동네일수록 더 재밌어하고. 갑자기 차량을 세우고 내리는 동주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너츠와 만두를 파는 곳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고기만두예요? 야채만두예요? 네, 고기만두. 아, 지금 이제 찌시기 시작하신 거죠? 네. 와, 맛있겠다. 도넛 맛있고. 이번 코스는 계획에 없던 일정입니다. 딱 지나가는데 손만두 일단 이제 써 있어서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잘 온 것 같아요. 지나가다 그냥 딱 눈에 들어온 데가 있으면 일단 같이. 네, 일단은. 이렇게 즉흥적이고 여유로운 여행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워낙 바빴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를테면 예, 혹은 밤새 그냥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저 같은 이제 영화 일 편집 회사와 그런 쪽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뭐 밤낮 없이 계속 일을 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때는 여행이 굉장히 사치스럽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저는 늘 바쁜 사람이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혹은 밤새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주 씨의 직업은 프리랜서 영화 편집 기사. 일한 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통장 잔고는 행복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을 줄여 시간적 여유를 선택했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딱 주말밖에 못 쉬잖아요.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딱 뭐 이틀. 그럴 때는 어떤 목적지에 의미를 두고 그 목적지에 가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 대한 그 목적을 두고 여행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적지는 그냥 정해놓은 목적지일 뿐인 거죠, 정말. 그리고 그 안에 여행을 하는 과정이 사실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덕분에 그의 여행길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오케이. 자, 밥을 먹으러 갑시다. 여행지에서의 맛집은 그가 빼놓지 않은 코스입니다. 이 웬잎밥인 네, 거예요? 오, 맛있겠다. 여행에서 먹는 즐거움이 빠지면 재미가 없겠죠? 웬잎향이 가득하네.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주 씨를 보면서 문득 그가 금수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또 부러워하시겠어요. 네, 많이 부러워해요. 넌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사니? 아니면 너는 어떻게 어쩜 이렇게 한량으로 이렇게 살고 있니? 예. 근데 사실 제가 돈을 뭐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직장인들처럼 벌고 그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이를테면 사실 저는 집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집이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차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만큼 세금을 덜 내죠. 예. 그런 걸로 저는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죠. 물론 저도 언젠가 정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뭐 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혼자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욕심을 내서 좋은 차 살 필요도 없어요. 예. 그 좋은 차 살 돈으로 해외 나가고 예. 뭐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보단 지금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동주 씨. 좋은 집, 좋은 차보단 여행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여깁니다. 갈 데가 많네. 이번엔 노을과 어우러진 갈대밭이 그를 붙잡습니다. 가다가 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갈대밭도 있고 그래서 잠깐 들렸어요. 어차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행이 어디 목적지는 있지만 뭐 거기까지 빨리 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쉬엄쉬엄 뭐 예쁘고 좀 이런 뭐 재미난 게 있을 것 같은 곳은 쉬엄쉬엄 들렸다 가는 여행이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여행. 느리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기록하는 여행에서 그만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예, 걱정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보통 걱정으로 시작해요, 친구들도. 아, 걱정된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계속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야, 그래도 네가 제일 부럽다, 결국엔. 예. 사실 부모님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면 부모님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니까. 어느 부모님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죠, 당연히. 예. 근데 사실 저도 어찌 보면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저 나름의 또 꿈을 짜가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계획도 없이 쉬엄쉬엄 떠나는 여행.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결국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우와. 오, 엄청 춥네 오늘. 어우, 바다 왔네 그래도. 그러니까 천천히 쉬엄쉬엄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오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원래 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어딘가에 오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도착하니까 제가 보려고 하던 바다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고 또 날씨도 갑자기 오늘 너무 추워져가지고. 겨울 밤바다의 찬바람에 결국 카페에서 몸을 녹이기로 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사진에 그림을 그려넣는 동주 씨인데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있는 리얼한 그 여행 사진들에 이제 이런 캐릭터와 어떤 그 이야기들에 관련된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만화가를 꿈꿨던 나동주 씨. 여행을 통해 한동안 잊고 지냈던 꿈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웹툰을 그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많은 일을 하진 않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남은 그 시간들은 제가 그 웹툰을 그리는 시간에 다 할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행도 그 웹툰을 그리는 그 일의 연장선상이고요. 그래서 뭐 외국을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다 그 어찌 보면 나중에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며칠 후 동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도 짐을 한가득 꺼내놓는데요. 지금 보니까 또 어딜 떠나실 모양인데요? 아, 네. 지금은 해외를 좀 나가려고요. 국내를 좀 떠나서 이제 해외까지 가시는 네, 해외에서 조금 그 웹툰 작업 마무리 할 것도 있고, 예, 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떠났던 수많은 여행들. 누군간 일할 시간에 속 편히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여행들을 통해서 오히려 동주 씨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어쨌든 까만 그런 그 안개가 껴있는 예, 그런 느낌인데 그런 데에서의 어떤 한 줄기 빛을 찾아서 예, 여행을 떠나고 거기에서 제가 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이러면서 조금씩 뭐 더 그 꿈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여행이랄까요? 돈 걱정에 미래 걱정에 현재를 포기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여유롭게 즐기며 현재를 만끽하는 동주 씨. 그에게 미래가 걱정되진 않은지 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사실 고민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 가장 큰 투자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써야 그게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물론 저도 결혼을 하거나
제가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혼자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제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쌓아가고 있는 이런 경험치들은 나중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에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꽤 크게 환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먼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현재의 행복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는 여행의 가치를 알기에 오늘도 떠납니다. 봄이 되면 아마 빠르면 뭐 4월쯤에 그 전국을 또 다니면서 등산이나 그리고 또 좋은 곳들 있으면 그런 데 다니면서 또 작업을 해보려고. 이번 여행은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어야 다시 만나게 될 여행 동반자와의 애틋한 이별. 또 다른 여행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곳을 향해서 재미난 일을 찾아서 즐겁게 또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의 가슴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여기는 시체니 온천이에요. 부다페스트에 있는 야외 시체니 온천. 따뜻하게 온천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춥네요, 날씨가. 저는 부다페스트 머기스트 섬에 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에요. 저는 부다페스트 이곳저곳을 거쳐서 드디어 뒤에 보이는 이 영웅광장에 왔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겨야죠. 내일도 또 더 멋지고 재밌는 곳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볼게요. 율로. 와, 욜로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욜로족 나동주 씨를 좀 만나보고 왔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삶의 많은 비중을 여행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용기 있다? 뭐 이렇게 느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니까 좀 제 삶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행을 좀 즉흥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시내버스 같은 걸 많이 타는데 내리지 않아요. 도착지에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중간에 지나쳐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때 기분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기분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좀 바람을 쐬야지 라고 하면서 무작정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일종의 어떤 여행지를 고르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또 여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와, 나우에 충실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여행이든 뭐 욜로 라이프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렇게 무계획적인 여행 즐기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세요? 저는 서울에 회의가 있어도 네. 미리 일주일 전이든 열흘 전이든 기차표 예약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예 이제 방학이라서 어디 놀러 네. 가자라고 이제 불현듯 생각나서 예약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다시 또 계획을 짜가지고 동선을 짜는 네.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저렇게 그렇죠. 떠나는 거는. 네. 마지막에 나동주 씨가 욜로 이렇게 인사를 하셨잖아요. 저도 같이 욜로 이렇게 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도대체 욜로라는 의미를 저희가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욜로는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신조어로 등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인사 대신에 헬로나 굿럭 같은 오. 인사 대신에 뭐 이렇게 욜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을 즐겨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지향적이고 체험 지향적인 이런 지금 아까도 여행 같은 것들 굉장히 즐기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오바마 케어 홍보 동영상을 찍으면서 네. 마지막에 욜로맨 이렇게 어. 외쳤었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인기 래퍼의 노래에도 이제 욜로라는 그런 문구가 등장을 하면서 일종의 뭐 촉매제 역할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신조어로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런 그 단어의 의미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Mr. President?
YOLO, man. 사실 전에 어떤 비슷한 용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저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네. 그런 뭐 라틴의 계통의 이제 말이 있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90년대 초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 키팅 선생님이 이 학생들한테 이 카르페 디엠을 외치면서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상으로는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To the virgins to make much of time? Yes, that's the one. Somewhat appropriate, isn't it?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Old time is still a-flying. And this same flower that smiles today, tomorrow will be dying. Thank you, Mr. Pitts.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The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Now, who knows what that means? Carpe diem. That's seize the day. 근데 이제 카르페 디엠 같은 경우도 원래의 의미는 현재를 잡아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를 잡아라는 건 지금 현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실하라 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뭐 어떤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참는다거나 아니면 억제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 좀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체험을 하거나 뭐 하여튼 뭐 어떤 목표를 선정을 해가지고 달성을 하거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그 카르페 디엠이 이렇게 이제 욜로적으로 좀 진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의 감정과 욕구에 과거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유독 공감을 얻게 된 배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저성장기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저금리도 굉장히 길어졌었고요. 그래서 돈을 뭐 은행에다 넣어봐야 뭐 금리도 얼마 안 되니까 이자도 얼마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소비를 하면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고 이러면서 욜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이렇게 부상하게 된 거죠. 기성세대 혹은 앞선 세대의 경험을 젊은 세대가 지금 반면교사 삼고 있지 않나. 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 덜하고 억제하고 자기 욕망 이제 표출하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삶이 그렇게까지 나아진 것 같지 않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아끼고 그 가장으로서나 어떤 어머니로서 역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운 트렌드는 좀 자기의 어떤 충만함을 우선하고 그것을 좀 즐기고 아니면 경험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저도 보니까 이제 두 분 말씀 공감되기도 하고요. 이 워낙 앞날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큰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또 하나 이제 막 이렇게 급하게 산업화 거치고 또 뭐 민주화 거치고 지금 이제 정말 정보화 시대에 네네. 비교 문화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허위, 허풍, 허세 네. 이게 쓰리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비교 문화로 누구네 집은 뭐 차가 어때, 누구네 집 어때 하면서 그런 비교 문화에 사실은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답게 사는 삶, 네. 그냥 뭐 나의 어떤 즐거움 이런 걸 내 스스로가 개인의 어떤 다양한 개성 이런 부분으로 사는 트렌드가 지금은 이제는 필요하고 그걸 이제 스스로 느끼는 것도 네. 많이 요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군요. 사회적인 배경, 뭐 경제적인 이유, 가치관의 변화, 모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욜로라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욜로가 만들어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위시리스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의 목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매를 해서 소유하고 싶은 물건의 목록이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위시리스트보다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뭔가 죽기 전에 꼭 경험해 보고 싶은 거, 체험해 보고 싶은 뭐 특별한 경험 같은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뤄뒀던 뭐 세계 여행의 꿈을 꿈꾼다든가 실행에 옮기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체험 중심의 이런 버킷리스트가 뜨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모님 세대는 허리띠 졸라매는 세대였는데요. 지금은 나를 위한 삶,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행복, 나를 위한 투자에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셋집을 살아도 인테리어 열풍 있고요. 여행을 가도 뭐 5성급 호텔에서 아주 편하게 자고 오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흐름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는 여행을 가면 좋은 숙소를 얻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욜로는 아니고 욜로 언저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 부러워만 하는 입장이신 네. 거예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면 뭐 탕진잼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네. 탕진하는 재미라고 하는 건데 오. 그것도 되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소소한 그런 좀 저렴한 것들 구매하는데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면서 거기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일종의 뭐 작은 사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탕진잼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타임 커머스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 커머스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소비하기보단 그때그때 소비하는 거죠. 네. 입장권이라든가 항공권이라든가 숙박권 같은 것들을 미리 구매하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알뜰 항공권이나 땡처리 숙박권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소비하는 식으로 이런 타임 커머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죠. 그렇군요. 바쁜 현대 사회를 살면서 놓치고 있었던 나의 행복을 찾겠다는 게 어찌 보면 욜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욜로족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평일 저녁,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태원의 밤거리. 여기 우리가 만날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퇴근하고 또 볼 일 있어가지고 이태원 들렀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 일 말고 따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어딘가 긴장된 표정의 남자. 그의 퇴근 후 일상을 쫓아가 봤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어느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곳은 음악과 춤이 있는 클럽. 익숙한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갖춰진 DJ 스테이지. 헤드셋을 쓴 DJ가 비트에 맞춰 흥을 타는가 싶더니 금세 분주한 손길로 음향 이펙트를 조절합니다. 네, 여기는 제가 취미로 디제잉을 하고 있는 가게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음악을 트는 시간이 돼서 지금 음악을 틀어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디제잉 할 때 제가 음악을 듣는 헤드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USB에 음원을 담아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틀고 있는 DJ랑 교대를 해서 제가 이제 음악을 틀게 됩니다. 드디어 규일 씨의 공연 순서입니다. 조금씩 흘러나오는 음악에 모든 신경과 감각을 집중합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엿보입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자연스럽게 엮어 하나의 음악으로 만드는 디제잉 작업인데요. 그의 디제잉에 어느덧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기성세대 분들이나 디제잉을 모르시는 분들이 왔을 때 좀 이렇게 편견에 쌓여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일종의 악기 연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예전보다 제가 처음 디제잉을 배웠을 때보다 지금이 많이 대중화가 됐고 앞으로 더 될 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디제잉을 더 보시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그런 디제잉에 대한 편견도 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원의 밤은 더욱 깊어갑니다. 공연을 마친 규일 씨가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흥겨운 음악 소리와 함께 DJ의 공연이 한창인 어느 클럽. 규일 씨는 이곳에 공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일에 이 정도 느낌이 딱 좋은 거예요?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 현재 규일 씨는 전문 DJ가 아닌 아마추어 D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아마추어 DJ가 공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디제잉을 할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필요한 게 이런 실전 경험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막 디제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무대를 찾기가.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인데 디제잉을 배웠고
어느 정도 디제잉을 할 줄 알게 되니까 무대에 서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무대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취미로 디제잉을 시작한 지 5년째. 자신과 같은 아마추어 DJ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이제는 DJ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DJ 파티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DJ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취미로 시작한 디제잉이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규일 씨. 사실 그는 7년 차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회생활 횟수로는 한 7년 됐고요. 영업사원으로서는 한 3년째 정도 됐어요. 3년 차 영업사원이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 처음 했던 거는 물류 쪽이었거든요. 물류 회사에서 뭐 어떤 수출입 막 통관 뭐 이런 거 하던 그걸 하면서 이제 뭐 스트레스 해소 겸 디제잉을 배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디제잉에 더 빠지고 싶고 막 더 잘하고 싶은 생각에 여기다가 올인을 한 거죠. 다음 날 분주한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카페에서 다시 만난 장규일 씨. 밤엔 화려한 무대를 책임지는 DJ지만 낮엔 방방곡곡 기계를 팔러 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카페는 그가 업무 시간 절약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이제 외부로 나와서 이렇게 카페라든지 이동 중에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멀리 출장할 경우에는 뭐 KTX 같은 이동수단에서나 뭐 길게 이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출장을 잡고 움직이죠. 네. 그래서 카페 같은 데서 일하는 게 거의 뭐 되게 자주 있죠. 여보세요? 아, 네네. 요청하신 그 기계 견적 사항이랑 그다음에 스펙이랑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업사원이다 보니 외근이 잦은 편인데요. 오늘은 화성의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공장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들을 컨설팅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규일 씨. 오늘은 과연 영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원가 절감에 대한 이제 어떤 필요가 있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한 것 같고요. 뭐 돌아가서 조금 더 이제 리포트를 써가지고 예 바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그럼 또 이제 올라가시나요? 네, 이제 서울 올라가서 또 이제 마무리해야죠. 네, 오늘 하루 영업을 마무리해야 돼서 또 올라가야죠. 네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 누구나 그러하듯이 쉴 틈 없이 바쁜 그의 하루. 퇴근 시간이 되기 전까지 직장인 장규일로서의 삶은 치열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잠은 잘 자냐? 되게 바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일을 하고 뭐 오후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또 뭐 어떤 이런 디제잉 쪽 하다 보면 늦게 뭐 마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게 잘 되냐? 근데 또 뭐 꼭 저만 한정 짓는 건 아니고 직장인인데 DJ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본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 동안에 즐기고 또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또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아 오늘 이때 이 시간 동안에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습관이 드니까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며 힘겹게 버텨낸 적도 있었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그 속에 파묻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디제잉이 이젠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막 일을 해서 막 뭐 어떤 업무 성과를 냈지만 너무 이게 스스로 지쳐가지고 막 뭐 결국에는 다른 회사로 옮기고 뭐 이런 경험도 해봤고 그러면서 자꾸 삶에 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회사에서 나는 있는데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은 뭐 내 자유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리고 불안하다 하는 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뭐 많이 이렇게 업다운도 심하고 그런 상황이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도 어떤 회사에 영원히 있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직업이 이거고 요거를 계속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디제잉도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찾게 되고 듣고 새로 해보고 막 이런 거라 뭔가를 새로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는 편이에요. 네,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런 것들을 좀 뭐 안 좋게 보면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것도 하나의 뭐 재미, 하나의 좀 경험, 도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퇴근 후 규일 씨가 향한 곳은 다시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오셨네요. 네. 오늘은 규일 씨와 같은 아마추어 DJ들의 모임이 있는 날. 여기 모인 이들은 모두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 디제잉이라는 아마추어 직장인 DJ 모임이고요. 다 뭐 오전 오후에 일하시고 퇴근하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스터디 하는 날이라서 본인 뭐 어떤 디제잉 하는 거 좀 보여주시고 본인 뭐 궁금했던 점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뭐 보여주고 싶은 것들 보여주고 이렇게 의견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해봤어. 오늘의 스터디는 오늘의 스터디. 오늘의 스터디. 한번 따라해봤어. 이거 들으면 어. 알아. 이거야 이거. 이거. 빰. 되게 유명한 노래네. 좋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처음에 듣는데 깜짝 놀랐어. 듣다 보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온다. 아들 노래. 아들 노래. 라이브로 이렇게 하더라고. 라이브로. 디제잉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사람들. 퇴근 전까지만 해도 어느 회사의 과장 혹은 대리로 불리며 치열하게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퇴근 후 취미 활동을 함께 한다는 것.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잠시의 일탈이지만 이들에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취미를 갖는다는 것이 직장인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모르시죠?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자막 처리 안 되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가 만약에 어제 디제잉을 했다는 게 딱 소문이 나면 그 다음날 출근 시간을 이제 지켜보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시에 출근하나 안 하나. 그런 무언의 압박감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픈한 분이 이제 제 팀장님께만. 왜냐하면 팀장님은 이제 신상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께만 오픈을 했는데 팀장님이 근데 많이 도와주십니다. 활동, 이런 취미 활동 하시는 데는 좀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회식 일정이 겹친다. 제가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회식 일정이 있다 이러면 저는 먼저 가도 이렇게 먼저 가라고도 하고 많이 도와주세요, 팀장님. 가족, 직장, 앞으로의 미래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이들이 이렇게 함께 즐기는 이유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활이 거의 야근하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도 출근하고 막 영업사원이니까 맨날 사람들한테 치이고 막 상사들한테 치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할 기가 없었어요. 근데 디제잉을 취미로 갖고 나서는 이제 좀 뭔가 이 집에서도 혼자 연습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 뭔가 좀 가슴이 뛰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선택과 집중이 돼요.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할 수 있을지가 답이 잘 나와서 회사 생활과 이 취미 생활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좀 쓸데없는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진짜 좀 많이 쓸데없는 것도 정리가 되고 오히려 이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저축액이 늘어났어요. 예.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저축액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함으로써 직장 생활을 더 한 단계 넘어갈 수 있고 조금 더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현실. 그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 속에서 규일 씨는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 살며 오늘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도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나의 삶은 욜로 라이프인가 아닌가. 근데 뭐 그렇게 그런 곳을 향해서 계속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뭐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는가는 저도 아직은 물음표고요. 더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뭐 디제잉을 포함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제 마음이 가는 거에 조금 더 매진해 볼 생각이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일이든 뭐 취미 생활이든 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더 집중이 된다면 이제 뭐 언젠가 또 더 이제 발전된 삶을 살고 있겠죠, 제가.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욜로라는 거를 좀 되새겨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늦은 밤. 화려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내일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퇴근했고 디제잉도 이제 끝났고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늦어가지고 와이파이 혼나요. 아 이제 또 각자 또 다들 현실로 이제 돌아가셔야 될 시간. 그렇죠. 다들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출장 있는 사람들은 출장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오전 오후 회사원으로 돌아가야죠. 이제 다들 가시죠. 나 와이프 기다리고 있어. 아, 그럼 내일 아침 보고서 써야 돼서. 네, 다음 주 우리 다음 모임 언제지? 2주 후에. 알겠습니다. 2주 후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와, 멋지네요. 디제잉 하시는 거 보고 반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전 처음에 욜로족 하면은 진짜, 에라 모르겠다, 즐기자라는 어떤 용기,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만나보니까요, 영상 속 주인공을 얼마든지 일상생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잘 되는 사례만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아마 힘든 측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눈치는 좀 보시는 것 뭐 같아요. 네. 특히나 뭐 싱글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 부양 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소모적인 남의 일을 하는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자기를 위한 그런 고군분투, 저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시 퇴근하기 힘들고 일과 그리고 이제 일과 이후의 시간이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네. 한편으로는 일과 시간이 끝나도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음 직장을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투잡 쓰리잡. 네. 그래서 뭐 투잡 쓰리잡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험 공부를 하거나 다른 직장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서 과연 저런 생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그냥 일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네. 그 인생에서 정말 그 중요한 의미를 잊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중요한 건 정말 소박한 행복을 찾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사람들에겐 예전엔 굉장히 성취 중심의 문화였잖아요. 뭔가를 이뤄야 되고 우리 옛날 가치로 입신양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특히나 남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즘 중년들, 특히 중년 남성들을 보면 요즘에 뭐 취미생활에도 굉장히 또 많이들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덕후 문화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런 덕후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면서 아까도 이제 그 자기의 취미가 마치 프로 이상으로 프로초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생겨나고 또 이 덕후 자기 취미가 자기 직업이 되어버리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잘 발전시키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또 우리 그 지금 열심히 사는 삶 속에서 너무 어려워할 게 아니라 자기 진짜 좀 즐거움과 행복, 소박한 어떤 행복 같은 걸 찾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욜로족을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심리에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 같은 경우 후회를 많이 하시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젊은 세대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점을 일단 중요한 심리 기제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승처럼 쓰는 게 뭐죠? 아, 그렇죠. 그래서 돈이 적다 하더라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네. 사실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욜로족 같은 경우는 돈이 적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후회 없이 사용할 것이냐가 기본적인 어떤 심리인 것 같고요. 그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세대는 고생 끝에 고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마치 그냥 내 결혼이나 출산이나 내 집 이런 마련을 포기하고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오늘을 충실히 살다 보면 내일도 충실해진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덜 벌어도 좀 더 잘 살자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네. 국가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욜로 라이프를 대표하는 세대들을 일컫는 또 말이 있다면서요? 포미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미족인데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뭐 생필품 같은 거는 100g당 1원이라도 이제 저렴한 거 구매하면서 그러면서 디저트는 밥보다 더 비싼 디저트를 예. 호텔에서 네. 막 사 먹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관심 있고 정말 좋아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들을 원하는 욜로족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한편으로는 어떤 현재의 욕구와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즉흥적인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또 연결이 되다 보면 또 기성세대 입장에선 사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나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와 욜로 라이프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예, 일단 우리가 충동 구매랑 욜로 라이프랑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그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충동 구매는 즉각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에 이제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욜로 라이프는 그것보다는 좀 더 체험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경험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게 더 오히려 우선인 거죠. 기존의 이성적으로나 원칙으로는 이제는 사회가 작동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자기가 직접 겪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삶을 재구성해야만이 되는 그런 사회로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각적이고 어떤 의도가 아닌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열어가려고 하는 특징이 욜로족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앞선 영상에서 나동주 씨가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 부모님에게는 사실은 자기 이러고 사는 거 말씀드리지 못한다 걱정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방송 보시면서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노후 대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함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인터넷상에 가게 되면은 뭐 이런 욜로족에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되면 거기 댓글들 이렇게 보면 갑론을박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한쪽에서는 뭐 비판하고 네. 아니 그렇게 인생 즐기며 살면은 나중에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질타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부러움도 질시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점들은 이제 한으로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으로 또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데요. 욜로족이라는 것이 일종의 저항문화로서 새로 등극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다양성의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삶의 양태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뭐 욜로족대로 또 몸의 생리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나 패턴에 맞게 어떤 찾아가는 어떤 와중에서 욜로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인생에서 성취지향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서 너무 일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좀 놓고 자신의 취미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좀 찾고 그다음에 소박한 어떤 행복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트렌드에서는 욜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뭔가 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그러니까 다운시프트족이라고 하는데 예, 좀 돈을 덜 벌더라도 기아를 좀 낮추고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뭐 이렇게 네. 떠나는 욜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니까 느낀 점이
이게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는 게 아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네. 되게 여겼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 나중에 자기의 어떤 인생 직업이 되기도 하고 또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삶의 어떤 새로운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과 놀이가 또 분리되지 않고 또 노동과 취미가 분리되지 않고 그런 점들에서 어떤 사회가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점들을 뭐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욜로 라이프가 최근에 어떤 이제 이 또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라면은 이것도 주목해야 되는 입장을 이 정치권이든 아니면 이 제도든 많은 뭐 기성세대든 주목해서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거, 듣자라는 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하는 가치관의 한 사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개인보단 조직, 그리고 가정보다는 직장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평행선을 이루는 어떤 일종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욜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오자공감을 통해서 5글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카르페 디엠으로 일단 정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현재를 즐겨라 이런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뜻은 현재를 잡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잡자, 현재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인생은 굉장히 유한하다. 그래서 사실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인생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해서 소비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욜로족에 딱 맞는 것이 바로 현재를 잡자. 그것을 즐기시든지 아니면 생산적으로 하시든지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뜻으로 이 카르페 디엠의 재발견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전 두 가지. 하나는 또 다른 내 삶. 또 다른 내 삶. 네, 그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변하는 것을 좀 이제 기존 방식으로 재단하지 말고 이 어떤 새로운 영향력으로 본다라면은 트렌드의 힘. 트렌드의 힘. 네.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주영 선생님. 네, 저는 후회 없이 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고. 네.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하지 못한 그 일을 후회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은 정말 계획을 해서든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열망을 이렇게 실현하든 간에 좀 이렇게 후회 없이 고하는 그런 인생관을 좀 라이프 스타일을 좀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오늘 세 분의 오자 공감이 방송을 보고 있을 이 시청자분들의 가슴을 이렇게 뭐랄까 불끈 치솟게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게 되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7년 욜로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행복의 진짜 의미를 각자 고민할 시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올해는 여유와 행복의 의미를 찾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크멘터리 공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